집에서 오늘 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강의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백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자, 교재는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시면 되느냐면 395쪽입니다. 페이지 395쪽. 자, 페이지 395쪽. 이 임대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효력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효력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요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395페이지 보시면 임대차 나오죠. 거기다가 03 임대차 나오는데 길잡이 메모해 보세요. 03 임대차에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느냐면 제3편 채권. 자,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7절. 이제 벌써 제2장에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거쳐서 7절 오늘 배울 내용이 임대차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써드린 이유는 임대차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그런 얘기야. 채권. 임대차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그러면 채권이 뭐냐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자, 임대차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해.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 조문. 그럼 이제 이런 얘기야.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효력으로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약정했으니까는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니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럼 다른 한편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시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거 임차권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주시오는 차임 채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효력이. 따라서 임대차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권리 중심으로 봤을 때는 임차권 그리고 차임 채권, 이게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당사자를 임대인이라고 불러요. 임대인. 그리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차임 지급, 임차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불간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갑이 소유하는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라는 계약이 성립이 되면 임차인 사이에, 자, 임차인은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갑에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차권이 생기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주시오는 차임 채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럼 당연히
계약을 체결한 갑에 대해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차권은, 자, 이제 임차권은 이 건물을 임차인, 임대인이 5년 동안 빌려준다고 약속했다고 보자. 5년 동안.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이러면 쭉 지속되면서 5년 동안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임대인이 약속했다는 것이야. 임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임대인, 차임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임차인. 그럼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채권. 그런데 존속기간 중에 이렇게 5년 동안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사정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건물에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경매, 병이 이 건물을 경락받았다고 가정해보자고. 경락이 생긴 것이야.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임차인은 새로 건물을 산 경락인에게도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으니 사용 수익하게 새로운 경락인에게도 약정 지키시오 할 수 없지. 이렇게 약속은 갑이 한 거지 병이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새로 건물을 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적이 없으니 빨리 건물을 나에게 내놓으시오라는, 경락인은 물권자 아니야?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임차인은 꼼짝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대차의 효력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임대차.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자. 618조 페이지 618조 읽어보시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했지. 낙성계약이네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차임에다 몇 줄 그으셔요. 차임.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의 요소는 차임이 요소이기 때문에 차임 지급 수단으로 보증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 거기다가 오른쪽에 메모하시고, 보증금은 계약의 구성 요소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계약의 요소가 아니다. 임대차의 효력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효력을 공부하는 거예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으니까 존속 중에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존속 기간 중에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건물이 파손되었다고 봐. 파손. 그러면 임대인은 수선해줄 의무가 있겠냐?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유지 수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으니까 유지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유지 수선이 필요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대인님 수선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통지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임대인에게. 그럼 임대인이 그래 목적물 보일러 터졌으니 또는 밑에 그 수선을 해야 되므로 내 자네 방에 들어가서 수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선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는 의사에 반해서도 그러면 뒤에는 항상 있다 해버려야 돼. 시험 공부할 때는.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수선 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오해야 돼요. 자, 임대인은 다시 한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으니 유지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 그러면 수선을 누가 해줘야 하느냐면 임대인이 해줘야 돼. 그러면 임차인은 수선이 필요하면 임대인에게 임대인님 수선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통지해줘야 된다고. 그럼 통지해주면 임대인이 수선하게 되면 임차인은 인용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이때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반해서도 그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배울 거라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임대차는 차임 지급 약정,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약정. 그래서 임대차의 효력으로서 임차인은 계약의 효력을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느냐면
경락인에게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치권 배웠을 때 임대차에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오로지 임차인이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뿐이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비용만 유치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 임대차는 이렇게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낙성계약이고,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 약정했고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했으므로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낙성계약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 부담행위라는 거예요. 부담행위, 채권계약은 부담행위다. 그런데 부담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 부담행위. 그래서 쌍방이 모두 약속을 지켜야 되죠. 쌍무계약이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럼 유상계약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쌍무계약이다 이 말은 동시행해야 되고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고, 채권계약이다. 부담행위라는 것은 타인 권리,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임대차에서.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 한 장 넘기셔서 이제 우리는 오늘 임대차는 다 공부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고 갈 거예요. 419페이지로 간다. 교재 419페이지. 그래서 419페이지 페이지 419페이지로 가서 오른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그 빈칸 밑에다 메모 오는 거예요. 임대차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시간이 있죠. 시간상의 구분에 의해서 여러분들 강화에 가서 민박을 하는 경우 있지. 민박 한 3일 빌려서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민박을 한다. 이런 것들을 단기하냐 이런 걸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경우는 단기 임대차가 아니라 기간이 그래도 상당한 기간이 오래 진행이 되죠. 이런 걸 그냥 통상 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대차에는 일시사용 임대차와 통상 임대차 두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그 419페이지에 밑에서 2번에 일시사용을 위한 특례 나오죠. 거기다 메모 오세요. 메모 뭐라고 써냐면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크게 두 개 있다 하셔야 돼요. 크게. 하나는 법정질권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강행규정. 우리 민법의 임대차에는 강행규정이 몇 개 있느냐 하면 11개가 있어요. 강행규정이 11개가 있노라. 이렇게. 이제 그거 외워줘야 돼요. 일단 이렇게 써보셔. 그러면 여러분들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질권의 대상은 동산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 10,000원을 빌려야 되는 경우 있다고. 그러면 빌려준 전당포 채권자가 우리가 맡긴 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질권도 계약에 의해서 생긴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법정 질권은 뭐냐면 이 건물을 갑이 을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안 줘. 그러면 차임을 안 주면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해버려. 임차 건물에 부착된 무슨 부속물 등을 압류해버리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겠다. 이런 법정 질권에 관한 규정은 민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래서 법정 질권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나머지는 이제 강행규정인데, 이 강행규정이 11개가 있어요. 11개. 강행규정이. 그럼 밑에다가 이제 강행규정을 다시 적는데,
강행규정을 다시 정리. 첫째, 이제 여기다 밑에다가, 자, 강행규정에는 11개가 있는데, 첫째,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 첫째, 기간 약정 없는, 메모하셔요. 기간 약정 없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거든. 그래서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는,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이 경과가 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그런 규정. 이것은 강행 규정이야.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그래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이런 규정도 판례가 인정하는 강행 규정. 여기는 판례가 인정하는 강행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차임과 관련된 거. 차임 연체와 해지. 그래서 임차인이 이익이익에 달하도록 임대차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어. 차임 연체와 해지. 그 다음에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이 돼. 아까 임대차 존속 중 임차물이 멸실되어도 임대인은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차물이 멸실되었을 때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의 일부 멸실된 경우 임대인에게 차임 좀 감액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일부 멸실과 차임 감액 청구권. 일부 멸실과 차임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사정이 변하면 사정 변경 시에는 임대인은 차임을 올려주시오. 임차인은 차임을 감액해 주시오. 그래서 사정 변경 시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차임 증감 청구권. 그래서 임대인이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가 지금 건물 다 우리 학원도 지금 사람들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월세를 깎아줘야 하는데 그래서 근데 법에서는 사정이 변하면 차임을 올려주시오. 임차인은 차임을 감액해 주시오. 이런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이것도 강행 규정이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토지 임차인 이제 사정 변경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갱신 청구와 지상물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 토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인에게 토지 임대차는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토지 임대차는. 그럼 임대인이 갱신 못 해주겠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임차인은 좋다. 건물 사가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토지 임차인에게도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빌려 쓰는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문이 2개가 들어가. 조문이 2개가. 그 다음에 토지 공장, 건물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냐면 임차인에게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전차인에게도 인정이 돼. 하여튼 전차인도 부속물 사가시오 할 때는 임대인에게 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동의 있는 전대 동의 있는 경우 전차인의 권리 확정. 동의 있는 경우 전차인의 권리 확정.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재임대할 수 있거든. 그러면 재임대했을 때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재임대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야 우리 계약 끝내자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켜.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을 때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전대차도 종료가 되거든. 그 경우 동의해놓고 자,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을과 임대해 줘. 임대차. 그리고 을이 다시 동의 얻어서 병에게 전대해 준다고. 전대. 그럼 임대차 여기가 종료가 되면 여기도 종료가 되거든. 근데 이 종료되는 방법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을 때 동의해서 전대해 놓고는 갑과 을이 합의로 해지해. 야, 우리 임대차 종료시키자. 그랬을 때 이 전대차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그래서 전차인의 권리가 확정되었으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차인의 권리가 정해져 있는 마당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켜서 전대차를 소멸케 한다면 전차인의 지위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전차인의 권리가 확정되었으니까 갑과 을이 합의로 해지해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어도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전차인의 권리 확정이에요. 그래서 확정. 그 다음에 9번째, 임대차 해지 통고 시 전차인에게 통지. 임대차 해지 통고 시 전차인에게 통지.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을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동의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갑이 을에게 이번에 해지 통고야. 해지 통고. 그래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그러면 종료가 돼요.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더라도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전대차도 종료되는 게 원칙이다. 이때 임대인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기간을 이유로 해지 통고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여기도 소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멸하냐면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했다면 그 사실을 전차인에게 이렇게 통지해 줘라는 거야. 통지. 그래야만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전대차가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강행규정을 외우는데요. 이번 달에 강행규정 기간 약정 없느냐 없는. 그러면 여기 와. 이제 강행규정 이쪽으로 다시 오면 요거 그대로 다시 여기 있어요. 기간 약정 없는과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는 기간 약정 있는 해지 통고가 있어요. 기간 약정 있는, 여기는 안 써도 돼요. 기간 약정 있는 경우에 해지 통고. 기간을 정했어도 약정 해지 사유로 해지 통고 오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강행규정과 비교되는 개념이 임의규정인데 우리 임대차의 법조문에는 여러 개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금방 얘기했던 강행규정이 아니면 나머지는 임의규정이야 이게. 그럼 여기서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는 강행규정이고 기간 약정 있는 해지 통고는 임의규정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별할 때 임의규정은 요 이자라 봐라. 이자. 기간 약정 있는 해지 통고는 임자와 비슷하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는 기간 약정 있는 해지 통고는 임의규정이고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가 강행규정이라는 거예요. 기간 약정 없는은 해지 통고. 그래서 있는과 없는을 비교하셔.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그 다음에 차임 연체와 해지. 그 다음에 일부 멸실과 차임 감액 청구. 임차물이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이 되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 청구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정이 변하면 차임을 증감 청구.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 건물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전차인의 권리 확정. 그리고 임대차 해지 통고 시 전차인에게 통지. 그래서 동그라미 쳐는 거 이제
강행규정 외우는 거예요. 강행규정. 어묵, 차차차, 지부, 확통 이렇게 오늘 외워주셔야 돼. 추석 명절 때까지도 못 외워서 그때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강행규정은 업자를 써야 되는데 그냥 어묵이라고 해버려. 어묵. 어묵, 차차차. 차임연체와 해지. 차임감액 청구권. 차임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여기는 2개 있고, 그 다음에 전차인의 권리 확정. 확. 그 다음에 전대차, 임대차 해지 통고 시 전차인에게 통지. 그래서 어묵, 차차차, 지부 확통. 임대차에서는 이거 외워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묵, 차차차, 지부 확통 이것이 대표적인 강행규정이고, 그러면 임대차에서 이제 이 강행규정과 비교하기 위해서 내는 게 강행규정과 비교하기 위해서 내는 게 임의규정인데, 임의규정의 대표적인 게 강행규정 제외한 나머지가 임의규정인데, 대표적인 임의규정이 첫째,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임의규정이야. 그러니까 강행규정은 강제적으로 행해야 하는 규정이고, 임의규정은 특이하게 우선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임의규정이 비용상환 청구야. 이게 비용청구. 비용상환 청구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인 임의규정이고, 두 번째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 그래서 양도, 임차권 양도, 전대의 제한 규정. 이게 임차권 양도, 전대의 제한 규정.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팔아먹거나 재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이런 규정이야. 그럼 시험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제 둘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불간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여기다 이제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하는 거라고, 지금 그것의 효력을 묻는 거예요. 특약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 이 규정을 썼다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이 계약의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대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약정은 유효이다, 그런 얘기야. 이게 유효. 그러나 이런 강행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418페이지에 7번의 양가로 1번에 편면적 강행규정 나오죠. 그래서 조문 쭉 써 있지 않습니까? 652조에 지금. 그걸 지금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편면적 강행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다. 이 말은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약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임차인 중심으로 했을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지금 이 약정 중에서 이것이 만약에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속을 했다면 이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면 그건 무효가 아니다, 그런 뜻이야. 이것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표적인 게 어묵, 차차차, 지부 확통, 이걸 꼭 외워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게 2개야. 법정질권 강행규정. 크게. 그러면 이제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물어보면,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강행규정 이런 것들은 이것은 일시사용에 적용이 안 되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해결해 줘야 돼요. 맞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비용상환 청구권,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이 어디 나오냐면, 저 한 장 쭉, 저 한 장 넘겨보시면 401페이지를 보실래요? 401페이지. 401페이지 봤더니 이게 이제 페이지, 자, 페이지 401페이지로 가자. 그러면 거기에 양가로 3번에 비용상환 청구권이 보여요. 그러면 이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그랬나요? 임의규정이라는 임의규정. 그럼 임의규정은 일시사용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임의규정은. 그럼 한 장 넘겨보셔. 쭉 넘겨봤더니 402페이지에
402페이지에 거기에 양가로 방가로 6번을 한번 보죠. 방가로 6번. 방가로 6번에 일지 사용을 위한 임대차 밑줄을 그으셔봐. 일지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도 비용상환 청구권은 인정된다. 그랬더면 이거 5 해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줘야 돼, 일단. 자, 일단 임대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지사용 임대차의 적용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해. 일지사용 임대차. 그러면 일지사용과 대비되는 개념이 통상의 임대차인데, 우리는 통상 임대차는 그냥 임대차 이런 말을 쓴다고, 이게. 그리고 일지사용 임대차는 민박 같은 경우. 그럼 일지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외워놔야 돼. 그러면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5 해야 된다고. 차임증감 청구권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5 해야 돼. 묵시적 갱신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5 해야 된다고. 아까 대표적인 임의규정 중에 양도 전대의 제한 규정이 있었죠. 양도 전대. 그럼 양도 전대의 제한 규정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된다 그러면 5 해야 돼. 이런 것들 임의규정이니까. 자, 정리하자.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 어묵, 차차차, 지부확통, 이 규정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야. 무효. 그리고 대표적인 임의규정이 비용상환 청구권인데, 이 비용상환 청구권과 임차권 양도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있어. 그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라고 단서 달았다면 그 단서는 유효.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해도 유효. 그건 임의규정이니까. 그러면 그 임의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속을 했어도 유효가 된다는 얘기고, 금방 배우는 이 강행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속을 계약서에다 썼다면요. 계약서에 쓸 때 나중에 하는 게 아니야. 임대차 진행 중에 약속이 아니고 임대차 성립되었을 때 지금 효력을 공부하는 거라고. 임대차 성립되었을 때 계약서 쓸 때 지상물을 매수하지 않기로 한다. 이것은 무효가 돼버린다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강행규정을 먼저 외우시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봅시다. 396페이지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과 을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 여기다가 계약을 하면서 이제 임대차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존속 기간을 꼭 얼마인지 정해야 되겠어? 안 정해도 되겠어? 안 정해도 돼. 그래서 우리 임대차에서는 존속 기간을 안 정했을 때 최단 기간 또는 최장 기간, 최장기 제한 또는 최단기 보장 이런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는 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 건물에는 다시 이따가 둘째 시간부터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거 약정했다가 이 목적물이 주택이냐 상가 건물이냐 그러면 여기는 특별법으로 간다고. 근데 지금 여기는 주택과 상가가 아닌 경우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이번에 양가를 1번 보면 동그라미 1번 본다. 존속기간을 약정했을 때 합의한 기간이 된다. 따라서 민법에 적용되는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나 최장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민법에서 임대차의 존속이 6개월로 정했다면 6개월로 정해지고, 한 달로 정했다면 한 달로 정해지고, 1년으로 정했다면 1년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평생 써도 된다 그러면 그래도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아무런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아시면 돼. 안 정해도 돼. 정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기간 안정했을 때 문제야.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양가로 2번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나오잖아. 그럼 635조 봤더니 약정 없는 데다 동그라미 쳐. 업. 630 업자. 그리고 636조 봤더니 있는 이렇게 두 개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 어묵 차차차. 약정 없는 해지 통고는 강씨. 이제 강씨아이.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밑에 기간 약정 있는은 임시,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만 써놓고 가면 돼.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위에서 639조에 봤더니 묵시적 갱신 나오지? 어묵. 이 묵시적 갱신도 판례가 거기다 강행 규정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액에 달하는 때 이기액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기액은 200만 원 안 주면 이게 이기액에 달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해요. 월세 100만 원인데 50만 원씩 4번 안 주었어. 그러면 이게 이기액에 달한다 그런다고.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강행규정. 640조 강행규정.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차임증감 청구권. 자,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628조도 차임증감 청구권. 이것도 강행규정. 강행규정. 그러니까 차임만 나오면 강행규정이야. 그 다음에 648조에 임차물의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동그라미 쳐. 법정질권. 법정질권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제일 중요한 게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돼. 일시사용 임대차에. 이 법정질권에 관한 규정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장 쭉 넘겨서 이제 임차인의 권리가 나오는데,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번 달에는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크게 두 개 있다. 이렇게 크게. 하나는 법정질권, 다른 하나는 강행규정. 그럼 강행규정은 몇 개 있냐면 11개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여기 하나, 두 개가 들어가서 11개가 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 전차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임차인, 전차인 한 개가 더 들어가니까 9번까지 나오죠. 두 개 더 보태면 11개가 된다는 거지. 왜 번호는 9개인데 자꾸 11개라고 그러지? 그러면 안 돼. 여기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임차인 한 개 들어가고 전차인도 들어가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임차인도 들어가고 전차인도 들어가고, 전차인이 하나 더 들어갔잖아. 이런 게 임차인, 전차인. 여기도 임차인, 전차인 게 두 개 들어갔다는 거야. 조문이 하나씩 더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에서는 400페이지를 봤더니 이제 여기서는 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까 가불간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자, 가불간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의 효력은 이렇게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여러분들 책에 양가로 2번에 대항력이라고 불러.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무엇이라고? 대항력. 근데 제가 첫 시간에 임대차는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기는 거고, 제3자에게는 약속 지키라고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물의 존속기간 중에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새로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에게도 약속 지키지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여기서 아무런 반대 약정을 안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인님 등기소 여기 강화 등기소 가까운데 가서 등기 좀 해주시오 라고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이 건물에 대하여 을구에다가 여기다가 임대차, 임차권자 을 이렇게 등기해 놓으면 등기 청구해서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서 등기해 놓으면 그러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것이 임대차의 대항력이야. 그럼 한번 읽어본다. 621조.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자, 지금 페이지 400페이지 오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 400페이지에 조문은 제 621조. 자, 이거 중요한 조문이야, 이게. 자,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어야 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해 주면서 자네 말이요, 자격증 갖고 있지? 그러는데 어디서 공부했어? 그랬더니 검단 세롬이요. 그럼 너 나중에 또 등기해달라는 소리 없어야 돼? 이 사람이 제대로 배웠겠네. 해서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해달라는 소리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해버리면 임차인은 등기해 주시오 못해. 이렇게.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 등기해 주지 않기로 한다라고 단서 달아버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해달라고 못해.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문제는 반대 약정을 안 했다고. 그럼 반대 약정을 안 했을 때 등기해 주시오 그러면 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 학자들은 등기 협력 의무도 없다 그래요.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서 등기라는 수단을 확보하여 대항요건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임대차는. 그래서 이 건물이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등기라는 수단을 갖추는 데 협력해 주지 않으면 주택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택을 넘겨받고 거기다가 그 주택이 소지하는 관청에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상가 건물 인도받으면 등기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겠노라. 그것이 특별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621조를 보시고 잘 이해하셔야 돼. 자,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런데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서 등기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의 경우에는 중요하다. 자, 이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임대했어. 토지 임대차. 그럼 토지 임대차의 경우 토지를 빌리는 목적은 건물을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 임차인이. 그래서 임대인에게 토지 등기부에 등기 좀 해주시오 그러면 임대인이 못해. 안 해준다고 분명히. 그래서 눈치 보니까 벌써 알잖아. 그러면 해달라 소리도 안 해. 그래서 임차인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라는 수단을 갖추지 못했지만 토지에다가 건물 지어서 이 건물에다가 보존 등기나 또는 임대인으로 매수해서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겠노라. 이것이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다. 그래서 401페이지에 622조 보세요. 622조 421페이지. 자,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의 효력 중에 대항력을 공부하는데, 자, 대항력이 뭐냐면 다시 설명해서 채권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야. 그런데 채권계약의 효력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하고, 그러려거든 대항력이 생기려거든 첫째 대항요건을 갖춰야 돼. 대항요건. 그러면 건물의 경우에 대항요건은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서 등기해야 돼. 이렇게. 근데 토지 임대차의 경우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안 해도 토지에 건물 지어서 건물에다가 등기를 하면
토지에 대해서 대항력을 인정하겠다. 그것이 622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임대차에서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지금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빌려서 여기다가 임차인이 건물 지었다. 그런데 임차인은 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에게 지상 건물 사가시오 해야 되는데 이 건물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했는데 그 후에 토지 소유자가 병에게 바뀌었을 때 이 을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도 지상물을 사가시오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했으면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가 차지권이야. 이게 지권, 땅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을 갖겠다고 하는 게 622조다 하시면 돼.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효력을 오로지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말이 나오면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게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이 건물을 빌려서, 자, 이번에는 토지를 빌려서 임차인이 여기다 비용을 투입했다고 봐. 그럼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임대차 존속 중 병이 경매를 받아. 그럼 경락을 받으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도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안 된다고 일단 임대차의 모든 효력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그럼 만약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말이 있으면 경락인에게도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말이 없는 한 절대 임대차 효력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해야지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용 건물을 넘겨받는다.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것이고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야. 자, 그래서 401페이지 배웠고 401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비용상환 청구권 있죠? 그래서 그 비용상환 청구권은 중요한 건데 거기다가 비용상환 청구권에다 이렇게 밑줄 그시고 오른쪽에 임의규정이야. 대표적인 임의규정. 임의규정이고 그리고 여기는 임대차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비용만 유치권이다. 이렇게 비용만 유치권이다. 임대차에서는 비용만 유치권이다.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관하에 생긴 채권이다. 그런 얘기야. 비용만 유치권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어디에서든 비용상환 청구권이 항상 우리를 괴롭혀.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비 지출했다면 임차인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620조 1항에다가 필요비는 즉시 이렇게 써야 돼. 즉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임대인이 즉시 상환해 주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해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유치권이 성립이 되었으니까.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유익비. 그럼 유익비는 즉시가 아니고 임대차 종료시에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종료시. 그래서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종료시에 동그라미 쳐. 종료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하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이 상환해 줘야 되고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가 있다.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허용하여 여유를 준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시험이 여기서 나오는데 법원이 상환기간에 허여가 가는 것은 필요비냐 유익비냐 물어보면 전항의 경우니까 지금 전항의 경우 이 경우 법원은 이렇게 나와 있네. 전항의 경우 없구나. 그럼 2항에서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 안 된다. 이렇게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 법원이
상환기간에 허용을 해서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유익비뿐이고 유익비는 전형적인 비용은 임의규정이다 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 643조에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나오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다 G자 동그라미 쳐봐. 4번에, 번호 4번에.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꼭 한 문제가.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강행규정이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고요. 405페이지로 넘어갔더니 건물, 공작물, 임차에 대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오죠. 이것도 부자 동그라미 쳐놓고 강행규정. 그럼 이 강행규정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6번 봤더니 일부 멸실 등과 차임감액 청구권 나오죠. 그것도 차임감액 청구권. 여기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 되면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당연한 차임감액권이 아니고 차임감액 해주시오는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차차차. 이것도 강행규정이다. 오늘은 강행규정만 써놓고 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서 이제 강행규정이 없고 이제 5분간 쉬었다가 주택임대차 들어갈 거예요. 5분간 쉬었다가.